물 부족 국가의 정체. H2O, 바로 이 지구상에 오지게 많은 물의 화학식입니다. 이 물이 현재 이 지구 총지표의 71%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민물 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고작 2.67%. 지구의 총물 중에서 무려 97.33%가 바닷물이고 우리가 먹는 담수는 2.67%밖에 안 됩니다. 현재 75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소금기 없는 담수는 저 구슬만큼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무리 담수가 2.67%밖에 없어도 지구 전체 물의 97.33%인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되어서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 그리고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있는 만년설이 되기도 하는데 그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주면서 아래로 강이 되어 흘러주고 눈이나 비가 내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저수지나 댐으로도 물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비가 온 후 땅속이나 나무에 스며든 물들이 지하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물을 또 공급해주기 때문에 저렇게 구슬만큼만 있어도 저 구슬의 크기가 갑작스럽게 줄어들 일은 생기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2.67%밖에 없는 담수 중에서 호수나 강저수지는 0.01%밖에 없는데 빙하와 빙산이 2.04%나 차지합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산들 그리고 고산에 있는 만년설이 현재 지구의 3%도 안 되는 민물 중에서 76.4%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구온난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튼 지구의 만년설이나 빙하가 너무 빨리 녹아 없어지면서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가게 되니 주기적으로 바다에서 증발해서 내리는 비의 양은 어마무시하게 늘지를 않는데 만년설이 녹는 것과 지하수의 양은 계속 바다로 흘러가서 우리가 쓰는 담수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흐르는 강과 비가 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옛날과 달리 도시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나 고층 빌딩 짓고 떼거지로 살면서 한 지역에만 물이 오지게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빗물과 지하수 그리고 만년설 녹은 물과 흐르는 강물만으로는 이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지면서 이런 댐을 만들게 된 것이죠. 어찌되었든 현재 물 부족 드립이 나오는 것은 지구 전체 물의 97%가 넘는 바닷물 해수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작 3%도 안 되는 만년설을 포함한 담수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물 부족 국가 구라설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를 보면 1997년 1인당 하루 물 공급량이 409리터에서 2015년 282리터로 줄어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애국자라서 저 나라들보다 덜 쓰는 솔선수범을 보인 걸까요? 역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 말에 올린 호기심의 싱크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에서 개구멍이 나왔어 물이 줄줄 새어나가서 모래나 흙들이 물과 함께 빠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현재에도 물 사용량을 줄이기는커녕 하루 2번씩 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판에 상하수도 관리를 2000년대부터 국민 세금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한 결과로 줄줄 새어가는 물이 줄어들어서 물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물 부족은 우리가 물을 덜 쓴다고 아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가 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호기심 생각이 X게 웃긴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지게 도시에 모여 살고 공장도 오지게 지어놓고 물을 무리하게 써야 하니까 어떻게든 물이 바다로 못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2012년 3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발간한 세계 물평가 프로그램에 의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닌데 비 오지게 많이 오는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가 물 부족이 다가오거나 이미 물 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평균 연강 수량은 1676mm인데 서울은 2018년 1078mm입니다. 도대체 왜 하노이가 있는 베트남이 물 부족 국가인 것일까? 국제수자원총회 IWRA에 따르면 베트남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기본적으로 강물부터 상하수도 관리 자체가 현재까지도 개판입니다. 게다가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노이에 흐르는 홍강이나 베트남의 메콩강에서 샤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지금까지 얼마나 관리를 안 한 건지 지하수나 강물에는 비손압, 수은 등등 별의별 중금속이 다 섞여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상수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컨대 땅덩어리가 작디 작은 싱가포르의 인구는 579만 명이지만 2017년 4, 4분기에 다녀간 외국인만 한 달 평균 1,400만 명이 넘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한테 전체 사용물의 50%를 수입해오고 나머지는 저수지와 빗물로 버틸 정도였죠. 지도를 보면 싱가포르는 사방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강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수지 말고는 답도 없는 곳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강이나 저수지나 댐에서 발악을 해봤자 지구 전체 물의 0.01%밖에 못 쓰는데 사실 자연스럽지 못하게 도시가 인구의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현재로서 이 수많은 인구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45억 지구 역사상 없었던 자연을 거스르는 댐이나 다른 지역에 물을 포근하는 짓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현재보다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가뭄과 폭염이 길어지면 2018년 한국의 여름처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해수 담수화라고 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킨 수증기를 모으거나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 정수기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말 순수한 물에 가깝게 미네랄이고 소금이고 뭐고 다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기를 오지게 많이 잡아먹어서 전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서 비용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국뽕이긴 한데 현재 이 해수 담수화 전세계 최고 설비 기술을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동같이 비 오지게 안 오고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많이 짓고 있죠. 어찌되었든 담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전체 담수의 75%가 넘는 만년설과 빙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고, 비가 많이 오게 하는 인공강우도 있지만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중국만큼의 기술력도 한국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 우리가 사용하는 물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싶다면 상수관 정비를 현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국가의 지리적 환경적인 요건 등 때문에 멀쩡하게 비가 잘 오는 국가인데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평화의 댐 건설 국민 성금 모금 특별 생방송으로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